이란 혁명수비대 IRGC는 미국 선박을 납포하는 데 실패한 지 불과 24시간 만에 공식적으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란군은 이제 두 척의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납포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15명의 외국인 선원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조치는 중대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협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협상 장소는 오만으로 옮겨졌고 정권은 방금 15명의 죄수를 처형함으로써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란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모든 것은 비공개적으로는 모순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이란 혁명수비대에 따르면 그들은 두 척의 유조선을 이란에서 불법 연료를 밀수한 혐의로 납포했다고 합니다. 유조선에서 말이죠. 그들은 약 100만 리터의 연료, 즉 약 6,000배럴을 압수했고 더 중요한 것은 15명의 외국인 선원들을 구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원들의 국적, 유조선의 이름, 그리고 유조선이 달고 있던 국기입니다. IRGC 사령관이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거나 질문받았지만 대답을 거부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자회견 영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선원들 중에 미국인이 있다면 이것은 인질 상황이며이라는 오늘 밤 늦게 있을 협상을 위한 지렛대를 만든 셈입니다. 자, 다행히도 이란이 이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는 곧 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보시죠. 선박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추적 시스템에서 사라진 유조선을 알아낼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란이 정확히 어떤 선박을 누구에게서 빼앗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시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평화회담 전날 인질을 잡는다는 건 협상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하거나 아예 회담 자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IRGC가 선박을 장악하는 동안 그들은 다시 죄수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의 인권운동가들에 따르면 이들은 탄압 상황을 꽤 신뢰성 있게 추적해왔는데 오늘 아침에만 최소 15명의 죄수가 처형됐다고 합니다. 이 처형 체계 결정은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 TV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이란은 누구도 처형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거나 그가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 관련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지금 걱정해야 할까요? 저는 그가 걱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야 하죠. 네, 그들은 우리와 협상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위대는 미국인들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지받을 거라 했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지지하나요? 우리가 그들을 지지했나요? 지금 그 나라는 우리 때문에 엉망이 됐고 우리가 들어가서 핵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중동의 평화를 원합니다. 제가 그들의 핵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핵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중동의 평화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랍 국가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란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 그들은 더 이상 이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기 있는 아름다운 비폭격기들을 출격시켰습니다. 그 아름다운 작은 모형들, 그 아름다운 비폭격기들이 들어가서 목표물을 명중시켰고 모든 폭탄이 목표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들은 한 달 안에 핵무기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한 달 안에 핵무기를 가질 뻔했죠. 큰 위협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그것을 못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 말은 더 이상 없다면 그들이 핵을 다시 시작하려는 건가요? 저는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알린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그 일을 다시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해로는 그들이 그것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고 그래서 당신이 무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들은 현장에 돌아가려 했지만 접근조차 못했고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대신 다른 지역에서 새 현장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게 되어 제가 그렇게 하면 당신들에게 큰 피해를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외교적 혼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제 협상에서 일어난 일은 적어도 제게는 정말로 이상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일찍 금요일 이스탄불에서 예정되어 있던 미국-이란 회담이 완전히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담이 취소된 거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란이 마지막에 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었죠. 회담은 터키에서 오만으로 옮겨졌고 그들은 미국과 이란, 양국만의 양자회담을 원했습니다. 참관인은 없기를 바랐죠. 이미 다른 국가들, 다른 아랍 국가들이 참여하는 데 동의한 후에 그들은 이것을 미국의 최후 통첩으로 내세웠습니다. 오만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는 식이었죠. 미국은 회담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이란 외무장관이 공개적으로 회담이 다시 시작된다고 발표하고 했습니다. 회담은 오만에서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동부 표준시로는 오늘 밤 1시쯤입니다. 내일쯤 합의나 군사 공격 여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소식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알고리즘상에서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께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고 단지 몇 초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란이 러시아로부터 협상에 관한 어떤 교훈을 얻고 있다면 그들이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일을 가능한 한 오래 끌겠다는 거죠. 내일 회담이 끝난 후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좋아요. 이번에 좋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가서 지도부와 상의해야 하고 며칠 후나 몇 주 후에 답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들은 협상을 오래 끌며 미국의 진전이 있는 듯 보이게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이란은 강경파에게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부통령 제이디 벤스가 어제 인터뷰에서 이 점을 암시했습니다.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죠. 매건 이란인들에 대해 제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체제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것이 그들과의 외교를 매우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최고 지도자인가요? 네, 대통령이지만 실제로 큰 힘은 없어 보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외무장관이 최고 지도자와 대화하는 것 같고 우리가 주로 소통한 사람도 그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과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교를 해야 한다는 건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런 점이 모든 것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고 전체 상황을 훨씬 더 터무니없게 만듭니다. 그는 전화를 들어 푸틴에게 전화할 수 있고 시진핑에게도 전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과도 그는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말이죠. 그는 38선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실제 지도부와 그냥 대화할 수 없다는 게 정말 이상합니다. 정말로 이런 점이 외교를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이제 이란과 협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란 대통령은 실제로 권한이 없습니다. 외무장관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실제 권력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메네이에 대해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1979년 이후로 그는 한 번도 이란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서방 지도자들과 대화하지 않고 가끔 푸틴과 만나며 시진핑과 통화했고 테헤란을 찾는 중동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그는 누구와도 직접 협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무런 책임 없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그는 오늘 한 말을 내일 다르게 말해도 대중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모든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하메네이는 이란이 수년간 추구해온 핵무기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친정권 성향의 이란인들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메네이는 이란이 이슬람 율법에서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파트와, 즉 종교적 칙령에 서명했습니다. 파트와는 구속력 있는 법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란은 최고 지도자가 금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고 해도 핵무기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이란 관리들이 공개적으로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메네이와 함께 앉았던 전 이란 외무장관이 핵 프로그램의 진짜 목적을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들어보시죠. 이란은 준비와 의지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할 준비가 됐지만 그들은 협상할 준비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이 조만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곧 현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까요. 2002년에 우리가 핵 협상을 시작했을 때 미국이 막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미국과 협상한 게 아니라 유럽인들과 협상하고 있었고 우리는 이삼에게 매우 관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이 그것을 막았지만 미국은 압박을 가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칠 수는 있어도 핵 프로그램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프로그램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0% 같은 것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60%를 했냐고요? 우리는 60%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미국인들의 눈을 찌르기 위해 당신들이 우리를 무릎 꿇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압박을 통해서 말이죠. 이란은 우라늄을 60%까지 농축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생산에는 3-5%만 필요합니다. 그들은 무기급 우라늄의 3분의 2 지점까지 도달한 셈이었습니다. 파트와는 위장이었고 우라늄 농축은 실제였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핵 합의를 필요로 하는 이유이며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미 작년에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했다면 왜 우리가 여전히 핵 합의가 필요한 걸까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습으로 시설들은 파괴되었고 위성 사진을 보면 이란이 그 시설들을 재건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설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란은 공습 전에 거의 확실하게 농축 우라늄을 외부로 옮겼고 60% 농축 우라늄을 어딘가에 숨기고 이동 가능하며 보호된 상태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위험입니다. 바로 그 비축분이요. 그들은 새로운 시설을 건설해서 작업을 마칠 수 있고 60%에서 90%까지 농축한 다음 핵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합의는 단순히 미래의 농축을 막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비축분을 이란의 손에서 빼내어 제3국 가마도 러시아로 보내서 이슬람 정권이 무기로 만들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통령 벤스가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레드라인을 어떻게 지킬지입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게 미국 대통령의 공식 정책 목표죠. 정말 웃기네요. 가끔은 대통령이 너무 공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가끔은 대통령이 그는 외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이란인들과 협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상하지 말고 그냥 그들을 폭격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할 일은 선택지를 열어두고 모든 사람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는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루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적 수단만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느낀다면 결국 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지 알아도 당신과 청취자들에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라크 세대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상주의적인 젊은 시절에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9.11 테러 직후였죠. 저는 2000년에 이라크에 갔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2003년에요. 그리고 2005년에 다시 이라크에 갔습니다. 저는 중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압니다.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역사를 알고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라크 역사를 반복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가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 즉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 핵무장 경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협상에서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조건들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아랍 파트너들이 발표한 기본 틀이 있습니다. 첫째, 이란은 3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이후엔 1.5%로 제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무기급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둘째,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은 제3국 아마도 러시아로 이전됩니다. 셋째, 이란은 무기나 기술을 대리단체, 즉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그리고 중동에서 그들이 지원하는 다른 대리단체들에게 이전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넷째, 이란은 탄도미사일을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부분은 흥미로울 수 있는데 곧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이란과 미국은 불가침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네 번째 조항을 보세요. 미사일 사용을 먼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는 다릅니다. 미국은 이란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길 원하고 있고 이스라엘 역시 이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핵합의에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포함돼야 하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미사일이 유일한 실질적 억지력이며 최근 12일간 전쟁에서 효과를 본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합의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밤에 있을 이 협상에서 미국이 제시할 요구사항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의 입장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자질에서 나온 것으로 알자지라는 이란 정권과 가까운 관계이거나 내부에 신뢰할 만한 소식통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해체를, 둘째, 이스라엘에 닿지 않도록 미사일 사거리 축소를 원합니다. 셋째, 12일 전쟁과 최근 시위 중에 체포된 사람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넷째, 중국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충격입니다. 미국은 이란이 중국을 돕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많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지역 내 대리 세력들과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국이 공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내용은 알자질에서 나온 것이며 미국이 꼭 요구한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합의가 있다면 분명히 공개적으로 발표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요구사항이 무엇이었고 이란이 무엇에 동의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에서는 분명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협상이 어디서 이루어질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더 많은 미국 군사장비가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란에 대한 압박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후에 원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혀줍니다. 만약 협상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내일 초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이런 영상들
즉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 때의 문제 중 하나는 영상에서 인간이나 러시아 군인이 다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는 보통 저희 영상을 수익 창출 제한하거나 제한을 거는데 실제로 지난주에만 전쟁 관련 영상 4개가 유튜브에 의해 수익 창출이 제한됐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이나 심지어 전선에서 촬영된 영상조차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며 살아남으려 애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만의 플랫폼인 비즈니스 베이직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저희 사이트에는 광고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광고주 불만이 있어도 자체 검열이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 없이 여러분의 후원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보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 주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화면에 QR코드를 스캔하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업로드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올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입은 저희 취재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